네, 고양신문 뉴스체크 유경종 기자입니다. 네, 저는 이성우 기자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이성우 기자님 안 계셔서 우리 손님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주방 보조 어디 갔냐? 지금 서빙 혼자 뭐 하는 거냐? 보조 역할을 충실히 했어야 되는데. 네, 다시 돌아오셔서 반갑다는 이야기고요. 이번 주 헤드라인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5가지 메뉴 준비했는데요. 저는 2가지. 서문고속도로가 11월 7일날 개통한다는 소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준 시장 최성 이행각서 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덕양구 분구 계획안이 철회됐다. 이게 첫 번째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덕양구 공무원이 용역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 이 소식과 함께 마지막으로 코로나 코호트 격리됐던 정신요양시설 박예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서울 문산 고속도로 11월 7일 밤 12시에 드디어 개통을 합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딱 5년 만에 개통을 하게 됐네요. 현재 고양시를 지나는 고속도로는 자유로 이름을 바꿨죠. 제1순환고속도로라고. 그동안은 외곽순환도로라고 불렸는데요. 고속도로 2개가 다 동쪽에서 서쪽을 잇는 도로였어요. 근데 이번에 개통하는 서문고속도로는 이름 그대로 서울과 문산을 남과 북으로 잇는 도로입니다. 네, 전체 길이는 34.7km, 그리고 고양시 구간은 21.6km 되겠습니다. 속도 제한은 시속 100km로 설계가 됐습니다. 네, 문산에서 서울까지 들어가는데 이 통일로보다 한 35분, 그리고 자유로보다는 한 10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고양 시민들 또는 파주 시민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고양시 구간에 이 서문고속도로 연결되는 분기점은 3개, 국도랑 연결이 되는 이 나들목은 총 4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톨게이트가 2개, 휴게소도 하나 마련이 됩니다. 고양시의 시작점은 방화대교 북단, 그러니까 덕양구 강매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 화정, 행신, 원흥 이쪽의 주민들은 행신 나들목을 이용해서 바로 이 서문고속도로 타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당이나 또 일산 쪽 주민들은 외곽순환도로를 탔다가 서문고속도로로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리언동과 설문동에 2개의 나들목이 북쪽에 연이어 생깁니다. 식사동, 사리언동, 또 벽제동, 내유동, 고양동 등 우리 고양시 북부에 약간 교통 소외 지역이다라고 불렸던 이 지역의 교통 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파주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이 서문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자유로, 통일로, 또 제2자유로 등의 교통 정체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또 통행료입니다. 얼마나 내고 다녀야 될지 궁금한데. 네, 도로를 건설한 서울 문산 고속도로 주식회사, 이게 민자 사업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금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네요. 근데 다만 이제 민간 투자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요금을 결정하는 게 이제 전례이다 보니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기대입니다. 결정되면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고속도로 공사 기간 5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에피소드를 한번 정리해 보셨죠? 예, 맞습니다. 우선 지역 주민들의 이제 민원성 요구들이 좀 있었고요. 국사봉이라는 덕양구 중심의 녹지대를 관통하려던 계획이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터널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원당 수여기 마을, 여기는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는 구간도 주민들과의 약간 줄다리기 협상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 도내동 구간에서는 구석기 시대 유물이 공사 현장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기도 했고요. 제2자유로 옆에 있는 그런 고향 유류 저장소에서 큰 화재가 난 적이 있잖아요. 이것도 바로 서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의 실수로 풍둥이 날아가가지고 불이 났다. 여기서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서문고속도로가 개통하는 11월 7일 날 고양팟에서 직접 한번 차를 몰고 서문고속도로 저희가 시승 영상을 찍어서 따끈따끈하게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통 첫날 브이로그로 도로를 소개하겠다. 네, 거기 휴게소도 들리고 톨비도 내보고 얼마 걸리는지도 보고 시간이.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덕양구를 남구와 북구로 나누겠다는 소위 덕양구 분구 계획. 이게 3개월 만에 전면 철회한다라는 소식이 실렸네요. 네, 맞습니다. 3개월만은 아니고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이제 고양시에서 준비했었는데 원래는 올해 7월 달에 분구안을 이제 경기도 행안부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내년 2월 달로 미뤄졌었어요. 근데 이 계획마저도 전면 철회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아예 내년에도 제출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졸속으로 추진됐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이제 철회됐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가 분구안을 만들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삼송지구를 같은 생활권으로 하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만 북구로 편입되고 나머지는 다 남구로 편입됐다. 뭐 우리 왕따 당하는 거 아니냐. 신혼마을 얘기인데 이런 불만들이 있어서 탁상 행정이다. 굉장한 큰 이제 반발이 있었죠. 정말 조금 아쉬운 소식이기도 한데요. 분구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앞으로 그러면 분구 가능성 없어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당분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얘기하기를 잠정 보류한다, 무기한 연기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제 민선 7기 이재준 시장 임기 내에는 분구 계획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하게 추진됐다가 또 갑자기 잠정 철회. 고양시가 이렇게 좀 행정에 약간 갈짓자를 보이는 속내가 좀 궁금합니다. 예, 이게 공식적으로는 시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 이 말밖에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정치적 판단이 좀 개입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재준 시장, 뭐 덕양시장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덕양구에 굉장히 큰 공을 들이고 있는데 민선 7기 이재준 시장 입장에서 무리하게 분구를 밀어붙였다가 다음 지방선거 때 이 이슈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꽤나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이슈는 다음 선거 때까지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 뭐 이런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 없이 잘 준비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되기를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최선전 시장과 이재준 현 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시장 경선 부정선거 의혹이 올해 초부터 지역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전현직 시장에게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1월 당시 그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최 전 시장에게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그리고 이재준 시장에게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네, 참고인 중지가 뭐냐 하면요. 이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해서 수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이제 행해지는 조치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역시 불기소 처분이다라고 이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고소인 측에 의해서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A씨, 이 A씨라는 분이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또 코로나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해서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고소한 쪽에서 증거로 제시했던 것이 이행각서라는 건데 이 사본입니다. 이 사본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있었습니까? 네, 부정선거의 핵심 의혹으로 제출됐던 증거로 이행각서 사본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일단 위조로 판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제출한 이 문서가 위조로 판명됐다고 해서 이 사건 전체에 대한 궁금증이 완전히 해명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검찰 측이 각서 내용과 관련된 경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수사 중이다 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위조로 판명됐지만 모종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수사가 종결된 건 아니다. 이행각서 사본은 가짜로 판명됐지만 이행각서의 내용은 더 들여다보겠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군요.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가짜로 판명된 이 이행각서, 이게 가짜라면은 요것도 공작을 한 거. 그렇죠.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 한 명을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에 회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진행 중이고 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의 어떤 자세한 상황은 검찰이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취재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또 새로운 소식 나오면은 곧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덕양구청 공무원의 갑질 소식인데요. 제가 우리 신문 제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회식 중 공 물어와라, 노조 만들자, 해고 협박까지. 아니, 고양시 공무원이 시가 고용한 용역 직원들에게 폭언, 갑질을 했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덕양구청 공무원이 시가 고용한 용역 노동자에게 한 갑질 얘기인데요. 노전 단속을 하는 용역 직원들에게 구청 직원 한 명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언어폭력을 가하고 고용 계약에 대해서 협박까지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회식 자리에서 공을 던지더니 그 공을 입으로 물고 와라. 사람에게 그렇게 시켰다는 얘기가 있고, 이게 다 이제 노동자 A씨의 얘기인데요. 언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때렸다. 폭력을 때리기까지 했고요. 회식 중에 먼저 일어나겠다라고 얘기하는 직원에게 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켰는데 파주까지 가서 콩고물을 사와라.
족구장을 정리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게 갑질에 시달리다 보니까 용역 노동자들이 이제 노조를 설립해 가지고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라고 했는데, 노조를 설립해 가지고 노조에 가입하니까 가입한 사람도 색출해 가지고 해고하게끔 만들겠다, 거기 용역회사 전화까지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요즘 세상에 그것도 공무원이 이런 갑질을 했다라는 게 좀 놀랍긴 한데요. 자, 이게 뭐 개인의 일탈이나 어떤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갑질이 가능했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해석할 수가 있는데. 물론 개인 이익도 문제기도 하죠. 근데 네. 시스템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이 노사관계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공무원이 오히려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파견법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 원청 업체가 용역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 지휘를 하고 감독하면은 사용사업주로서 그 역할을 그렇게 직접 지휘를 하게 됐을 때는 파견법 위반입니다. 용역 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직접 지휘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고양시가 지금 문제가 된 요 업무 외에도 뭐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가 원청으로 계약해서 이렇게 네. 용역 노동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마 다른 곳에서도 구조적인 비리, 그 일탈적인 그런 갑질 행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번 기회에 보다 좀 면밀하게 실태 조사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이번 코로나 시절에 고양시에서 가장 힘들었던 곳,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가 많았던 곳, 바로 집단 격리됐다가 최근 해제된 고양시 설문동의 정신요양시설 박예원 소식입니다. 네, 이 박예원이 집단 격리가 거의 한 달 동안 지속됐다가 지난 12일 날 해제됐습니다. 이곳이 정신요양시설이다 보니까 코호트 격리가 굉장히 좀 힘든 특수한 요건에 있었는데 그곳에 숨은 영웅들이 있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됩니다. 큰 어떤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내고 코호트가 해제돼서 모두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 영웅들 누구인지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입소자만 220명 정도 되거든요. 직원들까지 하면은 한 270명, 300명 가까운데 대규모 시설이 집단 격리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난달 15일에 직원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되고 다음날 직원 2명이 또 추가로 확진되자 완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코호트 격리가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박예원에는 생활관이 건물이 3개가 있어요. 3개 건물 중에 한 개 건물 한 개 층에서만 확진자가 매일 거의 발병이 됐습니다. 그 층이 생활관 3층인데 거기에 입소자가 57명인데 약 10일 만에 57명 중에 37명이 확진이 됐죠. 예, 코호트 격리 기간 중입니다. 그 격리를 견뎠던 분들이 직원 3분이 계세요. 직원 3분은 그 3층을 벗어나지 않고 한 달 동안 점점 매일 확진돼서 나가시는 분들을 계속 보살피고 감염에 대한 공포를 이겨냈던 분들입니다. 황정남, 박승정, 유재훈 씨, 이렇게 3분입니다. 네, 한 달 동안 본인이 관리하는 층에서만 40명 가까운 이런 확진자가 나오는 대단한 공포를 견디며 입소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봤다는 얘기 정말 대단하네요. 확진자가 계속 나오니까 그때 업무량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뭐 확진자 이송 준비도 해야 되고 평소에 하는 목욕, 식사 준비 이런 거 다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쉬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5kg 정도는 다 빠졌다. 자, 이런 상황이었으면 본인들이 감염될 거에 대한 우려도 엄청났을 텐데요. 개인 방역 어떻게 하면서 본인들을 또 지켜냈는지. 예, 그러니까 목욕시켜드렸던 분이 다음날 확진되고 나가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힘들었겠지만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고 두려웠다고 하는데, 입소자들을 만나고 사무실로 돌아올 때마다 온몸에 알코올을 다 발랐다. 네, 온몸에 알코올을 뭐 하루에 몇 번씩 바르다 보니까 피부가 다 갈라졌다. 하루에 샤워도 한 6번씩 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분들이 또 잠도 침대에서 생활 못 하시고 그냥 바닥에서 주무시고, 뭐 샤워실도 따로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씻으시고 이렇게 한 달을 견디셨다. 네, 이 코로나 국면을 우리가 점점 이렇게 버티고 또 이겨나가는 데는 이런 숨은 영웅들이 곳곳에서 헌신하는 그런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고양신문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제가 환절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비염이 재발해가지고 재채기가 많이 나고 콧물도 많이 흘리는데,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아닌지 여기 위협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 사람들 귀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절기지만 또 아름다운 가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뭐 공원 이런 데 가셔서 거리두기 하시면서 그래도 짧은 가을을 여러분 나름대로 알차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메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